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짜리를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본이 나오죠. 표본을 보고서 모집단을 상상해 보는 거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서 나온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표준 편차는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모집단에서는 X라고 사용을 하고 또 이 표본을 뽑았을 때 거기서 표본 평균을 구해 놓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가지로 표본이 쫙 나올 겁니다. 바 X들이 쫙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평균이 만약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라고 하면은 우리 바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N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 표본 평균을 보면서 평균 M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바 X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 X를요, 이거를 표준화 한다고 치면은요, Z로 바꿀 수가 있는데, Z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바 X에서 평균인 M을 빼고, 분산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평균을 우리가 한번 95%를 신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그림을 보면은 얘가 0이고 이쪽이 1.96일 때, 그럴 때 이 확률이 0.475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96까지 하게 되면은 얘도 얘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전체의 확률은 얘의 2배가 나옵니다. 만약에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있다면 그때의 확률은 0.95가 돼요. 두 개를 더하면은 0.9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5부터 1.95까지는 확률이 95%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Z를 갖다가 바로 전에 했던 그 바 X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96 Z 자리에다가 바 X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얘로 바꿔주게 됩니다. 걔가 이 사이의 확률이 0.95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바 X 마이너스 M 이쪽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확률이 바로 0.95라는 거죠. 그럼 바 X를요 한번 전부 다 빼볼게요. 그래서 바 마이너스 X가 되고 바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긴 더하기가 되겠네. 얘는 사라지겠죠. 여기서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할 거거든요. 그러면 M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M의 범위를 구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왼쪽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바 X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나 같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게 1로 오겠죠? 바 X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또 작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0.95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말뜻이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무슨 모집단에서 크게 n개짜리를요 표본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표본인데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하였습니다. 표본의 평균은 구할 수 있죠. 그 n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보다 약간은 작고 그거보다 약간은 큰,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작고 약간 큰, 여기는 뺐고 여기는 더했잖아. 그 사이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좀 어렵죠? 우리가 n개짜리를 표본을 엄청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뽑을 수 있고 그때마다 바엑스는 나옵니다.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데 이 되게 많은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100개라고 치자. 만약에 100개예요. 그러면 그 100개마다 얘를 빼고 얘를 더했을 때 이 실내 구간이 나오잖아요. 약간을 빼고 약간을 더한 거, 얘에서 약간 빼고 약간 더한 거, 얘에서 약간 빼고 약간 더한 거, 이렇게 그런 구간들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이 예를 들어 100개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95개만큼은 무조건 모평균을 그 안에 담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평균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5%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 표본 평균들을 100개라고 쳤을 때 그 중에 약간의 수를 빼고 약간의 수를 더한 거,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진짜 있을 확률은 95%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 수나 빼고 아무 수나 더하는 게 아니에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기인하게 되는 건데요. 얘를 거꾸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정말 95%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적어보면은 내가 모평균을 몰라. 그래서 대략 모평균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근데 걔를 몇 %로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확률 변수 x가 있었는데,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어떤 표본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 표본의 평균에서 1.96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거보다는 커나갔고, 모평균의 범위가 확률 변수 x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잡게 되면은 이것은 95%로 신뢰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어떤 확률 변수를 여기다가 이제 그 표본 평균이죠. 크기 n개짜리를 뽑았어.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 n개짜리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평균을 낸 것이 바로 바 x야. 바 x야. 얘를 스몰 x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에서 약간의 수를 빼고 약간의 수를 더해. 그 안에 모평균이 실제로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99%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99%면 아무래도 1.96보다는 더 범위가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99%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1.96이 조금 바뀌어요.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커나갔고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우리가 99%로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크기가 n개짜리를 막 되게 많이 뽑는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확률 변수 스몰 x는 달라지겠죠.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여기에 대입이 되는데 이런 스몰 x가 될 수 있는 각 표본들을 다 평균 낸 거, 이 평균들을 대입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0개를 대입했다 라고 하면은 그 100개 중에서 99개가 진짜 모평균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한 번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10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신뢰 구간 그 안에 평균이 없고 평균이 바깥에 있다. 이런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원래 모평균에 평균도 모르고 그리고 평균을 모르면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m을 추정하는 겁니다. m을 알면 구할 필요가 없죠. m을 모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뭘로? 하나의 표본의 평균으로 보면서 그거보다 약간 작은 그거보다 약간 큰 거 사이에 모평균은 진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100%가 아니라 뭐 95%로 99%로 100개 중에 95개, 100개 중에 99개는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얘를 모르니까 사실은 얘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모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평균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여기에 넣을 것을 지금 사실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하나의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죠. 원래 공식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그럼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를 모르니까 얘를 사실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주어지기도 하긴 하죠. 그냥 몰라도 모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을 적에는 하나의 표본 있죠? 거기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볼까? 우리가 어떤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 엄청 많아요. 그거를 휘휘 저어서 한 바가지를 푼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바가지가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물이 흩어진 정도와 여기에 소금물이 흩어진 정도, 즉 농도라고 할까요? 여기의 농도와 여기의 농도는 같을 수 있잖아요. 휘휘 저었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에 표준 편차를 모른다고 치면은 그냥 이 표본 하나의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도 무방하다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표본 평균을 하나 알았을 때 거기보다 약간 작고 약간 큰 거 사이에 진짜 모평균은 존재한다라고 95% 확실하게, 99%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건 크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왜 표본을 추출할 때 몇 개를 추출하느냐라고 하는 요 n 있잖아요. 요 n을 여기 안에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완전히 외우시는 거예요. 네, 바x-1.96 루트 n 분의 시그마. 또 여기는 바x-2.58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 모평균을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90%다.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99%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